나 혼자 하는 외로운 주식 매매는 이제 그만. 여러분의 투자 동반자, 비전 2021 주식 파트너. 안녕하세요, 박재은입니다. 양시장 상승과 하락을 오가다가 결국 혼조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굉장히 변동성이 강한 시장이었는데요. 일단 미국의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불확실성이 확실히 짙기도 했고요.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단기적으로 빠르게 올라온 탓에 밸류에이션 부담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최근에는 반도체와 자동차가 바닥을 다지고 있다. 이 점은 굉장히 긍정적이지만요. 여러 가지 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시장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들이 투자하기 까다로운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 저희를 든든하게 이끌어 주실 분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님과 인사 나눌게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은 굉장히 또 까다로웠는데 오늘 장에 대한 진단 자세히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굉장히 갈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장이 아니었나. 이게 비단 오늘뿐만이 아니고요. 지난주부터였던 것 같아요. 지난주 그리고 어제 오늘 가는 종목만 가고 조정이 나오는 종목은 계속해서 조정을 받다 보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적극적으로 매매하기 굉장히 어려웠던 환경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한 가지는 아니죠. 두 가지 특징을 한번 좀 꼽아보자라고 한다면요. 기관 투자자들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네,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코스피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약 2,600억 원의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550억 원의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자, 그런데 수급에 대해서 제가 점수를 한번 나름 개인적으로 매겨보자면 100점 만점에 아직은 70점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어요. 왜 기관 투자자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100점 만점 중에 100점이 아니고 70점이냐? 제가 그동안의 수급 이야기를 드렸을 때 이 기관 투자자 안에서도 이제 성향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연기금이라든지 투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장기적으로 한번 매수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매수를 하는 힘이 있다. 반대로 매도를 하면 계속해서 매도를 하는 힘이 있다. 이러한 유형이라고 한다면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빠른 매매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자주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기관 투자자 안에서 이제 수급 주체들을 보게 되면 연기금이라든지 투신처럼 한번 사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사주는 그 주체들의 매수세는 많이 있지 않았었고요. 단기적으로 좀 매매를 많이 하는 이 금융투자의 비중이 좀 많았었기 때문에 제가 100점 만점에 100점보다는 70점이라고 하는 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그래도 이제 또 좋은 시그널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요. 사실 시장에서는요, 밸런스라는 게 중요합니다. 밸런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반도체 IT와 제약바이오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큰 섹터 두 개 중에 이제 하나인데요. 반도체 IT만 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제약바이오만 갈 수는 없어요. 반도체 IT가 간다면 제약바이오가 쉬어갈 수 있고 제약바이오가 간다면 반도체 IT가 쉬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좀 쉬어가고 있는 반면에 오랜만에 제약바이오 안에서 코스닥 기업들의 이 반등력이 강하게 나왔다는 부분에 우리는 그래도 수급에서는 좋은 점수를 주진 못했지만 섹터 안에서의 순환매에서는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이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2%에 가까운 상승, 셀트리온 제약 4%에 넘는 상승 이렇게 이제 흐름을 보이면서 반도체 IT와 제약바이오의 지금 이번 주는 키 맞추기 밸런싱 게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번 주에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에 따른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한 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 더 가져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추매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손절을 하고 종목 교체를 해야 되는 건지 오늘 제가 그 부분 최대한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1시간 동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수급이 좀 다소 아쉬웠다는 점 짚어주셨고요. 순환매가 계속된다는 점까지 챙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순환매가 계속 돌다 보니까 내 종목 타이밍은 도대체 언제 오나 좀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파트너는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화 02377-0289번 또는 02377-0221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하신 점 보내주세요. 속 시원하게 상담해드립니다. 더불어 문자로 노란톡 입장에서 정보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QR코드 스캔하시거나 김태성 3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자동 입장 가능한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립니다.
네, 최근에 경제재개 관련주가 뜬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내 종목은 어떻게 하면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저희는 문자 상담부터 오늘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문자 온 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건설 볼 텐데요. 9732번님 매수가 59,500원, 비중 10%를 들고 계신데 목표가를 얼마까지 볼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어요. 이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을 하기도 했고 이 차트가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우상향으로 쭉쭉 이렇게 뻗어나가는 흐름인데 정책과 묶이면서 또 잘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일단 뭐 현대건설의 향후의 전망성을 체크를 해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다. 저는 이 부분을 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이제 목표가를 설정함에 있어서 특히 이제 그 목표가에 도달함에 있어서의 시간이 아무래도 이제 단기적으로 끝날 흐름보다는 조금은 더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있어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대선을 1년 앞두고 이 부동산 집값을 잡기 위해서 여당이건 야당이건 계속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어떠한 정책들 중에서도 단연 집값을 빠르고 원초적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은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설주들이 앞으로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 현대건설이 이번 2021년도 초반에 한번 좀 보여줬다시피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조정이 조금은 길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네, 가격 조정이라기보다는요. 기간 조정이 조금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1월달, 2월달, 3월달에도 앞으로 대선에 대한 생각도 있고 또 건설 경기에 대한 붐도 있고 해서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받았었던 종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감에 있어서 기간 조정이 계속해서 나왔던 종목. 이 이유는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악성 물량이 제법 여기에 많이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8만 원 혹은 9만 원대. 뭐 8만 원, 9만 원에 사신 분들은 거의 뭐 최소 7년, 10년 정도 이제 가지고 계신 이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올라가긴 올라갑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올라올 때마다 여기서 나오는 악성 매물을 소화해내야 되는 그러한 시기적인 혹은 기간적인 조정은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요. 저는 목표가를 한번 잡아보자면 내심 주봉상 딱 봤을 때 가장 높은 고점 8만 원도 이번에 이렇게 시세에 딱 붙어줬을 때 그리고 모멘텀까지 갖춰졌을 때 돌파를 해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뭐 현대건설이 하루아침에 뭐 상한가 안 나오라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나오기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긴 호흡 관점으로 보신다면 저는 충분히 목표가를 높게 잡고 오래 갖고 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신 시청자분들이 조금은 오해할 수도 있는 게 뭐냐면 이 시청자분의 비중을 좀 체크를 해야 돼요. 만약에 제가 비중이 50%, 60%, 70% 많다면 이렇게 길게 가져가라는 말씀을 안 드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 문의 주신 분의 비중은요. 전체 계좌의 10%이니까 이 정도는 계속해서 가져가 볼 만하다라고 판단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건설은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자라는 의견과 함께 아무래도 좀 무거운 종목이다라는 점까지 체크를 해주셨으니까요. 좀 참고하셔서 꼭 성투하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는요. 그럼 바로 다음 문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 주신 분은 휠라홀딩스를 문의 주신 분 볼게요. 0737번님, 매수가 57,900원, 그리고 비중 20% 들고 계신데요. 장기 보유 관점으로 보고 싶으신가 봐요. 이 하반기 실적 기대감 목표가 상향 리포트도 나왔는데 장기적으로 들고 가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이 매수하신 분이 장기적으로 가져가시고 싶은 이유는 딱 하나일 거예요. 물려 계셔 있으니까. 그죠? 일단 사실 휠라홀딩스를 저 지금 57,000원이라는 가격대에 매수를 해서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비중 관리와 평단 관리일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휠라홀딩스 굉장히 좋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올라갈 때 계속 노이즈가 나타날 수도 있는 위치예요. 위치적으로도 앞서 말씀드린 현대건설과 마찬가지로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악성 매물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요. 저는 이제 시청자분이 생각하신 것대로 중장기적으로 가져간다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에는 찬성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제법 오래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장에는요 트렌드라는 것이 있어요. 지금 이제 트렌드가 계속해서 변화를 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반도체에서 제약 바이오로 조금은 넘어오고 있는 상황. 불과 뭐 지난주에는 5G가 시장에서 굉장히 또 트렌디한 모습을 보였고 뭐 대한전선, 원전 관련주 지금 이렇게 제가 어떠한 섹터들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아마 듣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휠라홀딩스도 사실 한 달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매체를 통해서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뭐 보유하고 있는 의류 관련 체인 그리고 이제 골프 복에 대한 증가 그런 것 때문에 하반기에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 뭐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우선은요 그러한 관심이 올해 좀 많이 선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선반영이 되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더 이상 안 올라가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선반영이 되어 있는데 실적이 잘 나올 것이라는 부분에 대한 선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 예상보다 더 좋은 실적이 나오게 되면 충분히 더 좋은 가격까지 갈 수 있다. 그리고 저는 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서요. 올라가기에는 충분한 메리트는 있다. 대신에 기간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 저는 긴 호흡 관점으로 더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휠라홀딩스는 긴 호흡 관점으로 바라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요 이렇게 문자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문자 온 분들 인사 좀 나누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자 왔는지 보겠습니다. 8489번님, 대한전선 어제 들어가셨대요. 아이고, 손절해야 될지 궁금하시다고 하셨고요. 1708번님은 김태성 외쳐주셨습니다. 또 알테오젠 문의 주신 분도 계시고요. 유한타증권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신 분도 계십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고민 많으신 분들 많이 오시고 계신데요. 손절을 해야 할지 계속 가져가야 될지 고민되시는 분들은요. 아무래도 시간이 짧기 때문에 노란톡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김태성 세 글자 남기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링크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또 QR코드 스캔도 가능하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요 그럼 상담 빠르게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상담 주신 분은요. SK하이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5284번님 그리고 매수가는 12만 6,500원, 비중 17% 들고 계신데 언제까지 보유할지 전망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어요. 오늘 좀 SK하이닉스는 좀 이슈가 있었는데 그렇죠. 이 D램에 대해서 불량설이 나왔다가 반박 기사까지 냈거든요. 네.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일단 저의 개인적인 좀 생각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조금 아쉬웠다라고 표현이 될 것 같아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너가 TV에 나와서 할 소리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아쉽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만약에 불량설이 돌면서 급락을 했다? 네. 그러면 그동안에 사고 싶었는데 못 사셨던 분들까지 모두 매수를 할 수 있는 저는 기회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일단 SK하이닉스가 이번 불량 때문에 뭐 이제 주가가 막 급락을 하거나 계속해서 뭐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을 나타낼 수는 있지만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케어를 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것이 일단 전체적으로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그러한 설이 뭐 계속해서 부각이 되면서 급락이 나왔다라고 한다면요. 매수를 하고 싶었는데 못 하셨던 분들까지 매수를 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아쉽게도 다른 메이저 주체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SK하이닉스 지금 나온 재료나 뭐 지금 나온 뉴스 찌라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기업 입장에선 좋지는 않을 수는 있지만 충분히 SK하이닉스가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장중에 다시 한번 회복을 하면서 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SK하이닉스는 물론 이 투자자분이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매수를 하셨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SK하이닉스를 매수를 하면서 단기적인 시세를 노리고 매수를 하셨을 거란 생각은 안 합니다. 저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이제 매수를 고려하셨다라고 한다면요.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충분히 지금 위치에서 저는 비중을 확대를 하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우리나라 지수가 지금보다는 한층 더 레벨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뭐 미국의 3대 지수의 지금 방향성도 굉장히 중요한데 3대 지수 안에서도 어제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그리고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양호했다라고 좀 표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즉 이제 미국도 현재 이제 종목별로 섹터별로 굉장히 방향성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기술주들은 좋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당연히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최근에 좀 움직였기 때문에 오늘 쉬어간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지만 다음 주 혹은 뭐 이번 달을 길게 본다라고 했을 때는요. 지금 위치보다는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어서 SK하이닉스는 그대로 저는 보유를 하시면서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목표가를 제시드리는 게 지금 참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일단은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목표가를 잡아본다면 17만 원 그 이상을 노려볼 만은 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17만 원에 간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지수가 여기서 굉장히 또 강하게 올라가 있을 겁니다. 뭐 그 부분 또 체크를 하시면서 SK하이닉스는 뭐 얼마를 목표가로 잡아 가시는 것보다는 그냥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뭐 배당을 받으시거나 뭐 향후에 또 다른 포트폴리오 편입을 할 때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는 워낙에 우량주다 보니까요. 17만 원 이상도 바라볼 수 있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는요. 그럼 문자 상담은 잠시 후에 또 이어지니까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계속해서 남겨주시고요. 전화는 02377-0289번, 02377-0221번입니다. 지금 바로 전화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전화 상담 연결돼 있을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쁩니다. 네, 어떤 정보 궁금하실까요? 기아차. 기아차요. 네, 매수가는 97,500원에 10%. 97,500원에 10% 들고 계신 거 맞을까요? 네네. 네, 오늘 오르긴 했지만 조금 걱정이 되셨을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 네. 하지만 자동차가 긍정적으로 본다고 많이들 하니까 저희 어떤 점만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기아 앞으로 자동차 좋다는 얘기 정말 많이 나오고 네. 있는데 좋게 봐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시청자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고맙습니다. 현대차 그리고 기아는요.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왜 기아와 현대차를 이렇게 높게 평가를 하느냐? 자 차가 이제 잘 팔리고 있어요, 그죠? 그 뉴스 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로나19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감소했던 차량 판매 대수가 이제는 많이 풀렸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중국에서도 미국에서도 혹은 그 외 제3국에서도 현대차와 기아의 브랜드 파워가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까지는 잘 아실 거예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은 전기차 산업의 우리가 점유율을 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테슬라라고 하는 기업 아시죠? 네네. 네, 미국에 있는 전기차를 만드는 대표적인 기업이 테슬라예요. 불과 2, 3년 전만 하더라도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기업이 테슬라예요. 왜냐하면 다른 기업들이 뭐 기술력이 안 돼서라기보다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많은 전기차를 생산하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에 보시다 보면 전기차 이제 심심치 않게 많이 보이시죠? 네네. 그만큼 이제 전기차도 많이 팔리고 있다라는 건데, 자 그동안의 시장 점유율을 꽉 잡고 있던 테슬라는 당연히 점유율이 지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현대차라든지 기아 같은 완성차를 만드는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전기차를 만들어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면 한참 잘 나가고 있던 테슬라의 주가는 당연히 조금 밀릴 수밖에 없는 요소가 될 수 있겠고 현대차라든지 기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원래 만들었던 자동차도 잘 팔리는데 여기에 새롭게 만드는 전기차까지 잘 팔린다? 당연히 지금보다 더 좋은 실적과 더 좋은 성과를 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도 그렇고 주가도 그렇고 지금 위치보다는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드릴 수 있어서 기아 같은 경우에는 더 가져가시면서 12만 원 이상의 목표가를 잡아가 보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해되셨나요? 네네네. 고마워요. 네, 그렇게 가져가세요. 네. 네, 시청자님 기아차에 대한 긍정적 흐름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꼭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요. 바로 다음 전화 연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참 좋은 여행, 참 좋은 여행이고 매수가 비중은요? 17,000원에 70%입니다. 17,000원에 70% 들고 계시고요. 예, 오, 여행이 좋다 하는데 지금 이제 손실 중이셔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시청자님. 예. 네. 비중이 너무 커갖고 또 그쵸. 어느 시점에서 줄여야 되나, 예. 네, 그러면 저희가 자세한 가격 전략 알아봐 드릴게요. 예. 네. 참 좋은 여행은 앞으로 어떻게 들고 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시청자분 뭐 그렇게 나쁜 기업을 산 것 아니에요. 굉장히 잘 사셨어요. 대신에 이 매수한 가격이 높았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높은 가격에 매수한 것을 아마 아셨을 건데 그 가격에서도 비중이 너무 많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지금 포트의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이 컨택 관련주들, 여행 관련주들은 사실 눈에 보이는 실적은 바로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 예전 코로나19 이전으로 되돌아가기는 실질적으로 힘들어요. 근데 왜 올라가느냐? 앞으로 회복할 거라는 기대감이 지금 선반영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단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더 가져가 볼 수는 있지만 굉장히 또 이 작년 12월 그리고 올해 5월까지 계속 선반영이 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깊게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전체 계좌에서 10에서 20%를 가지고 계셨다면 저는 뭐 손절보다는 계속해서 더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전략을 드렸겠습니다만 지금 전체 계좌의 비중이 70%에 육박하시기 때문에 우선 지금 위치에서는 보유입니다. 지금 위치에서는 보유를 하시되 14,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보유 물량의 절반은 꼭 손절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 절반은 가지고 계셨다가 올라가면 굉장히 또 좋은 목표가 뭐 2만 원 이상에서 한번 수익 실현을 해보시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14,000원 이하로 내려왔을 때는 매도를 하시고 현금화를 하신 걸로 차라리 제약바이오 혹은 기술주 조정 시에 매수를 해서 손실권을 좀 빠르게 복구하시는 시도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좋은 여행은 손실 복구가 우선이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저희는요 이렇게 전화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문자 온 분들 인사 좀 나누고 갈게요. 네, 먼저 8070번님은 사막 콘덴서에 대한 문의를 주시면서 매수가까지 언제 올까요? 라고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또 3559번님은 두산중공업 문의를 주시면서 비중을 안 남겨주셨어요. 매수가랑. 그래서 이 점 참고하셔서 꼭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645번님 캐몬에 대한 문의 주셨고요. 대한전선 오늘 또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문의 주신 분도 계시고 또 레고캠 바이오, 한국전력, 현대바이오, HL 사이언스 많은 지금 종목군으로 문의가 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가지고 갈지 아니면 여기서 손절을 해야 할지 타이밍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요 저희와 함께 노란톡 참여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은데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김태성 세 글자 남기시거나 QR코드 스캔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저희는 문자 상담 빠르게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문자는 대한제강 문의 주신 분 볼게요. 5154번님이시고 매수가 22,700원, 비중 20% 들고 계신데 대응 전략에 대한 문의를 주셨어요. 최근에 철강주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는 걸까요? 당연히 저는 쉬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시장에 참여하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철강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반도체도 볼 때 있고 제약바이오 볼 때도 있고 뭐 여타 다른 정치 테마주들을 이제 볼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대한제강을 통틀어서 철강, 원자재 관련 기업들이 사실 지난 2분기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기간 조정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대한제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기간 조정이라는 표현을 들었다고 해서 여기서 더 이상 안 올라간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대한제강이 올라갔던 이유는 철강 가격의 회복 그리고 건설 경기 업황의 회복으로 인해서 건물들을 많이 지으니까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적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뭐 건설 경기 업황에 대한 분위기만 잘 우리가 흐름을 잘 타면서 계속해서 좋은 뉘앙스만 풍겨준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은 기간 조정을 받고 있지만 다시 한번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여전히 남아있다. 저는 건설 경기 굉장히 좋은 방향성을 가지고 보고 있는 투자자이기 때문에요. 충분히 대한제강 지금 위치보다는 좋은 방향성을 나타낼 수 있으니 보유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제강은 보유 의견 주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요. 저희는 문자 온 분들 또 인사 나누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5283번님은요. 김태성 외쳐주셨습니다. 9292번님은요. 대우건설 진단 부탁합니다.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해주셨고요. 또 8070번님, 1645번님, 3559번님, 1645번님, 1091번님 많은 분들 지금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요. 많이 종목을 내가 들고 있어도 그거를 내가 가져갈 수 있을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홀딩을 해야 될지 아니면 손절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되시는 분들은요. 저희가 시간이 짧다 보니까 노란톡 이용하시는 것도 좋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이나요. QR코드 스캔하시면 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네, 그렇다면요. 저희는 바로 다음 전화 빠르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SK 바이오팜. SK바이오팜이고 매수가 비중은요? 26만 8천 원인가. 아, 비중은 15%야. 매수가 26만 9천 원, 비중 15% 맞으실까요? 네네. 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너무 너무 가격이 높아서 네. 조금 단가를 낮출까 싶었어요. 아, 추가 매수할지 여부가 궁금하신 거죠, 시청자님? 네네. 네, 저희가 자세히 전략 짜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팀장님, SK바이오팜 추가 매수할 수 있을까요? 네, 시청자분. 네네. 오늘만 방송 보시지 마시고 매일 보셔야 네. 돼요. 왜냐하면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을 때 11만 원에 접근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자, 일단은 SK 바이오팜은 제가 종목을 드렸을 때는 굉장히 좋은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은 매수하신 가격이 좀 높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죠? 네네. 그래서 네네. 저는 만약에 포트에 여력이 되신다면 추가 매수를 네. 하셔서 평단가를 17만 원에서 18만 원 그 밴드 안으로만 낮춰줬을 때는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겠지만 충분히 수익권으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제 이 SK 바이오팜뿐만 아니고 앞으로 시청자분이 어떠한 종목을 매수하시더라도 제약바이오 종목을 볼 때는 꼭 두 가지를 체크를 해야 돼요. 일단 첫 번째 과거에 실적이 잘 나왔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야 됩니다. 과거에 실적이 잘 나왔다면 높은 위치라도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만약 시청자분이 매수를 하려고 봤더니 제약바이오예요. 그래서 제약바이오라서 그때 김태성 전문가가 실적을 보라 그랬는데 해서 실적을 봤는데 실적이 안 좋다. 그러면 높은 가격에 매수하지 마시고 기다렸다가 조정 시에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좋다. 이 이야기를 오늘 한번 드릴게요. 일단 SK 바이오팜은 지금보다 더 좋은 위치까지 충분히 올라갈 여력이 있으니까요. 너무 무리나지 마세요. 네, 만약 현금 여력이 있으시다면 추가 매수를 해서 17만 원에서 18만 원을 맞춰주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15만 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충분히 20만 원까지도 저는 올라갈 수 있다. 왜냐? 대형 기술 수출을 했던 이력들이 많아서요. 기술 수출을 하면 실적이 한 번에 확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가도 갑자기 이제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기대해 볼 수 있어서요. SK 바이오팜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관리만 좀 잘해 주십사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추가해도 돼요? 지금 시점 오늘 상승을 했으니까요. 만약에 내일 하루 쉬어갈 수는 있거든요. 쉬어갈 때 사셔도 괜찮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SK바이오팜은요, 상승 여력이 있다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상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바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솔리더요. 솔리드요. 예. 네, 매수가 비중은요? 7,620원. 7,620원의 비중은 20%입니다. 20%요. 네. 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이건 자꾸 내려가고 뭐 회사가 또 가고 또 이래가지고 네네. 자꾸 내려가고 이래가지고 샀지만은 그래서 네, 가스가 70원 대가 있네요. 네, 저희가 자세한 가격 빠졌나? 전략 짜드리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솔리드에 대한 네.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분 좀만 참으세요. 네, 좀만 참으시면 감사합니다. 네, 5G 관련한 기업인 것을 아시고 저는 투자를 하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뭐 5G가 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핸드폰 쓰잖아요. 네. 네, 핸드폰을 쓰는데 이렇게 더 빠르고 이제 더 정확하게 이제 속도를 올려주는 기술이 이제 5G인데 이러한 기술들은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더 커갈 가능성이 높은 산업이에요. 그동안에는 사실 이제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어야 하는 업체들이 뭐 코로나19라고 하는 좀 이슈가 있다 보니까 하질 못했어요. 그래서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이 솔리드도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또 5G 투자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지난주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바닥권에서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저는 뭐 이번 주나 다음 주 안으로 8,500원에서 9,000원까지 한번 목표가를 잡고 가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가면 좋겠다. 본데만 뛰든 내가 뭐. 예. 네, 솔리드는 더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 뭐 지금 감사합니다. 위치에서 제가 뭐 좋은 이야기 드렸다 그래서 전체 계좌 비중 20% 가지고 있는데 더 사진 마시고요. 지금 있는 예. 비중 그대로 가져가십사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기다리는 건 한 달까지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아유, 기다려야죠. 지금까지 기다렸으니까.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솔리드는요, 계속 보유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꼭 성투하세요. 네, 저희는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돼 있을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그 일진 다이아몬드 네, 매수가는 13,000원이거든요. 네, 일진다이아 매수가 13,000원, 그리고 비중은요? 네, 비중은 제가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 정도 들고 네. 계시고요. 네, 네. 저희 이게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네, 더 오를 것 같아서 네네. 네, 매도 타이밍 저희가 잡아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네, 네. 일진다이아 매도 타이밍 언제로 잡으면 좋을까요? 네, 시청자분 43,000원이 아니고 13,000원 맞으시죠? 네네, 좀 산지 오래됐습니다. 네. 아, 정말 부럽습니다. 네. 제가 이 종목을 샀어야 되는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 일단 일진 다이아는 지금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네. 아, 네. 그래서 이제 네. 충분히 더 가져가 볼 만하다. 일진 다이아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마 시청자분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다른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네. 수소차 관련 기업으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자회사의 일진 복합소재 이제 사명이 좀 바뀌었습니다만은 일단 자회사가 수소 연료 탱크를 또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수소 관련주로서의 굉장히 메리트는 높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최근에 시장의 흐름에 조금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주가가 좀 밀렸어요. 테슬라는 전기차죠. 자,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니콜라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미국에. 바로 이 미국의 니콜라는 수소차의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테슬라는 밀렸는데 니콜라는 지금 지난주 이번 주부터 다시 올라오고 있는 모양새예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미국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차도 물론 좋지만 그동안에 전기차가 굉장히 각광받았을 때 조금 쉬었던 수소차가 다시 한번 저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요. 일진다이아 충분히 더 좋은 가격까지 가져갈 수 있다. 뭐 6만 원 그 이상을 한번 노려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려보겠고 6만 원까지 올라가면요. 당연히 뭐 7만 원, 8만 원 그 이상을 저는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지금 비중 10%잖아요. 더 사지는 마세요. 그냥 있는 비중 그대로 수익권까지 한번 가져가 보자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일진다이아에 대한 긍정적 흐름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수익 극대화로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요 이렇게 상담 진행하고 있는데요. 전화 상담 빠르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저는 CIS CIS요. 네, 13,300원이고요. 네, 13,300원이고요. 비중은 비중은요? 20%인데 20%요. 비중 아니, 20%요. 15%. 아, 15%요? 네, 예, 예. 어떤 점이 오늘 가장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좀 너무 오랫동안 홍보를 해가지고 네.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자동차도 모두 좋다고 하는데. 네, 흐름이 네네. 흐름이 너무 답답해서 힘드셨을 것 같아요. 예. 네, 저희가 자세한 전망 문의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CIS는 어떻게 들고 가면 좋을까요? 더 가져가야죠. 네, 더 가져가면 그래도 좋은 성과 충분히 낼 수 있다. 이렇게 좀 한번 보는데 이유는 결국 지금 완성차 기업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현대차, 기아, 완성차가 많이 팔린다는 거죠. 그 완성차 안에 당연히 전기차도 포함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전기차의 생산 대수가 많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의 실적도 앞으로는 단순히 기대감을 넘어서 정말 눈에 보이는 좋은 실적을 낼 가능성 저는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예. CIS도 시간은 좀 필요합니다. 일단 대다수의 주식이 똑같아요. 가파르게 올라오면요. 어느 정도의 피로도가 나오기 마련이에요. 자, CIS 같은 경우에는 뭐 바닥권 대비해서 얼만큼 올랐는지 제가 봤더니 약 700% 올랐어요. 700%. 그러니까 700% 오른 종목이 여기서 뭐 가격 조정도 없이 바로 뭐 1000%, 1500% 갔으면 하는 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흐름이 나오기에는 정말 1년에 한 종목 볼까 말까이거든요. 그래서 이 CIS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수익권이신 사람들은 지금 수익 실현을 하고 있는 구간. 또 조정에 매수를 하고 싶었던 사람들은 또 매수를 하고 있는 구간. 그렇게 이제 매수자와 매도자의 심리가 굉장히 치열하게 지금 맞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정립이 잘 된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재차 상승을 했을 때는요. 15,000원 이상을 한번 노려봐도 된다. 15,000원이 돌파가 되면 17,000원, 2만 원 이렇게 분할로 목표가를 잡아서 대응을 하셨을 때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네, CIS의 경우에는 상승 여력이 있다는 점 짚어주셨고요. 15,000원 이상도 노려보자라는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는요 이렇게 전화 상담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문자 온 분들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2824번님은요. 문의드려요. SK케미컬 문의 주시면서 손절해야 할까요? 라는 문의를 주셨고요. 6925번님은 진양산업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어요. 또 0432번님은 웰바이오텍에 대한 문의를 주시면서 매도 타이밍이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3173번님은 노란톡에 입장하고 싶어요. 라고 외쳐주셨는데요. 저희 노란톡 입장하시는 방법 지금 바로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김태성 이렇게 3글자 문자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혹은 아래 QR코드 스캔도 가능하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산중공업 문의 주신 분도 계시고요. 미래컴퍼니, 퀸타 매트릭스, 펜엔터테인먼트, 네페스 네, 정말 다양한 문의를 주고 계신데요. 네, 이렇게 다양하게 문의를 주고 계신 건 아무래도 고민이 정말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와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요 그럼 문자 상담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문자는 2884번님의 문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모바일 매수가 27,800원, 비중 10% 들고 계신데 기다리면 매수가 회복될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어요. 최근에 계속 주가가 지지부진해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뭐 포인트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기대를 해볼 만한 구석들이 좀 있었어요. 이대 주주로 앉아 있는 게 바로 이 아마존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주가가 밀리는데 손절을 할까 말까 하다가도 그래도 이대 주주가 아마존인데 아마존이 우리나라에 진출한다면 또 가장 부각받을 수 있는 종목이 이 종목인데 하는 마음에 지금 계속해서 가져가실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그 마음의 그 심리적인 흐름은 이해는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우선 지금 위치에서는 보유 의견을 드리는데 문제는요. 지금 21,100원인데 2만 원이라는 가격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일시적으로 투매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물량의 절반 정도는 2만 원 이탈이 되게 되면 손절을 해야지라고 좀 생각을 먼저 하셨다가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 이후에 아마존이 또 우리나라 진출을 한다라는 이슈와 함께 오르게 되면 그때 당시에 손절했던 수량 그대로 더 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대응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2만 원 이탈 시에는 절반은 좀 손절하시고 남은 물량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전략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인트 모바일은요, 2만 원 이탈 시 절반 손절 의견 주신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요, 이렇게 상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다음 문자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 0033번님이시고요. 두산중공업 27,000원 비중 30% 보유 중입니다 하시면서 상담 꼭 부탁드려요 라고 말을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두산중공업 굉장히 핫했기 때문에 궁금하실 것 같아요.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팀장님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 종목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일단 오늘의 하락은 생각보다 좀 깊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도 장중에 두산중공업에서 차익 매도 물량이 나왔을 때 이렇게까지 좀 빠질 거라는 생각은 못했을 정도로 많이 이제 조정이 과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저는 그래도 이 원전에 대한 수출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더 가져가 볼 만하다라는 답을 좀 먼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게 단기간 안에 끝날 수 있는 테마는 아니다라는 관점, 그리고 이 정책 또한 앞으로 이제 대선을 앞두고 또 많이 화두가 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졌어요. 결국 뭐 대선은 우리나라가 치르지만 지금 이 원전 수출 관련해서는 미국과의 또 접점들이 많은 부분이라서요. 향후 또 굉장히 또 많은 이슈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테마이기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저는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신규 매수를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 오늘은 너무 과하게 하락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일 사지는 마시고요. 22,000원까지 만약에 한 번 더 좀 흔들려 준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중공업은 보유 의견 주신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문자 온 분들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자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599번님, 대한유화 네, 문의를 주시면서 손절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하셨고요. 6766번님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4541번님은 우리기술에 대한 문의를 주셨고요. 0470번님, 김태성 외쳐주셨습니다. 또 셀리버리, SK케미컬 많은 문의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저희 김태성 팀장님 외쳐주신 분들께는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이렇게 남겨주신 분들께는요.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남겨드린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저희는요.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상담은 4541번님의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기술 2,740원 매수가시고 20% 들고 계신데 내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궁금해하십니다. 우리기술 어떻게 들고 갈까요? 네, 일단 우리기술도 두산중공업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원전이랑 엮이다 보니까 네. 오늘 같이 이제 조정을 받은 상황인데 결국에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원전 수출에 대한 테마는 단기간 안에 끝날 테마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지켜볼 만하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어요. 근데 대신 두산중공업하고 우리기술하고 조금 다르게 전략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일단 우리기술도 두산중공업도 보유자분들은 그대로 저는 보유 의견을 드릴게요. 대신에 신규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기술보다는 두산중공업 위주로 보시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결국에 이제 갈 때 가더라도 대장주가 더 강하게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최근 우리 시장에서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신규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정 시에 우리기술도 뭐 물론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두산중공업을 한번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해보는 게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종목 모두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무서울 거예요. 굉장히 또 가파르게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하지만 이 추가 매수를 공격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현재 보유 비중 그대로 유지를 하시면서 저는 더 가져가는 게 지금은 더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기술 더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 주신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문자 온 분들 또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3611번님은 대한전선 마이너스 10%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걱정 많으실 것 같은데 꼭 수익으로 전환되시길 바랄게요. 3986번님은 김태성 감사합니다. 이렇게 응원 메시지 남겨주셨습니다. 또 7842번님, 2824번님도 응원해 주셨고요. 또 2039번님은 초록뱀 미디어에 대한 문의를 주시면서 매수가까지 올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많은 상담 진행을 해봤는데요.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 본인이 하셔야 한다는 점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저희는 마지막 코너로 돌아올게요.
주식 파트너의 실전 투자 시간입니다. 이 시간 기다리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의 공략주는 어떤 공략주일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익을 노린다. 오늘 실전 투자를 위해 김태성 팀장이 가져온 종목은 재건축과 정책 수혜를 톡톡히 누릴 건설주 DLENC. 네, 오늘의 공략주는 DLENC입니다. 아무래도 경기 민감주가 대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죠. 또 건설주는 여러 가지 또 수혜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포인트 잡을까요? 네, 제가 앞서 종목 상담할 때 건설주들, 철강주들 이제 좋게 말씀드렸던 게 이래서 그랬구나 이제 감이 오실 거예요. 일단 건설 관련주들은 당연히 저는 올해 하반기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기대해 볼 수 있는 시기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주택 공급이 많아질 수 있다라는 것은 뭐 현대건설, GS건설, 지금 오늘 제가 가지고 온 DLENC에게 모두 이제 호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호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내수 주택뿐만 아니고 또 이제 플랜트 사업까지도 영위하고 있는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요.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삽을 못 떴어요. 네, 시작을 못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한 부분이 올해 또 이제 시작을 할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고 그렇다면 작년보다는 더 좋은 성과는 분명하다. 그렇기에 주가도 작년보다 더 좋은 방향성을 띌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지금 DLENC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을 돌파하기 직전입니다. 네, 전고점을 돌파하기 직전인데 이번에 이 전고점 14만 4천 원, 14만 5천 원대를 돌파하게 된다면 충분히 더 좋은 시세를 낼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꼬리가 달리면서 내려온 게 내심 아쉽긴 합니다만은 현재 지금 14만 500원인데 14만 원에서 13만 7천 원 안에 이 매수 밴드 안에서 분할로 매수를 해보신다면 굉장히 좋은 투자의 가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12만 원이라는 가격대까지 뭐 내려와도 저는 사실 손절보다는 매수를 좀 고려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이제 리스크 차원에서 12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반대로 만약에 올라갔을 경우에는요. 목표가는 굉장히 좀 높게 잡아 드려 볼게요. 20만 원까지 한번 잡아 보면서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DLENC 관심 있게 보자라는 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는 DLENC였고요. 앞으로 건설 섹터의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참고하셔서요. 포트에 담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공략주 시간까지 만나봤는데요. 저희는 오늘 문자 온 분들 빠르게 인사 나누고 가도록 할게요. 8479번님은요. 수고 많습니다. 어떡할까요? 하시면서 나인테크 문의 주셨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까지 외쳐주셨습니다. 8720번님은 엔투텍, 그리고 3611번님, 3986번님, 7842번님 많은 분들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장이 정말 어지러웠는데 오늘장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좀 시장이 안정적으로 슈팅이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좀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은요. 여러분들 꼭 성투하시길 바라면서 수익 꽃길만 걸으시길 바라겠고요. 내일 4시에 저희는 꼭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내일 4시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